자, 이제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다리시던 하브루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브루타를 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3가지 스테이지로 나눕니다. 제가 하브루타 이 책을 유대인들이 연구해서 써놓으신 그 책을 읽었고요. 또 계속 여기 나와 있는 책이며 또 저희 교수님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셨던 그것을 보면서 이것들을 찾았는데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책을 사서 읽으시면 정말 빨리 배우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3가지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요, 질문하고 경청하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경청하고 질문하기. 또 두 번째는요, 지지하고 반박하기. 서포트도 하지만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지지하거나 반박하거나. 또 3번째는요, 평가하기, 대화하기. 나는 너 생각이 이렇다고 생각해. 왜 이 부분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하브루타의 기본적인 3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본문을 읽으시잖아요. 아니면 무슨 책을 읽잖아요. 동화책이나 뭐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첫 번째는 본문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요. 또 두 번째는요, 어려운 단어나 수고의 뜻을 찾는다. 분명히 그 성경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구속하셨어? 구속이 뭐예요, 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를 무디게 한다. 이를 무디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와 수고의 뜻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간대요. 또 3번째는요,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이런 것이겠죠? 하고 묻고 이해하도록 하고요. 4번째는 본문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의견을 냈는데요. 그것이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다른 것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5번째는 본문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본다. 6번째는요, 짝과 함께 본문의 의미를 의논한다. 7번째는 짝과 서로 질문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지지하고 의견을 더하고 반박한다고 합니다. 짝을 지어서 공부할 때는요, 보통 짝을 매번 바뀌는 게 아니고 한 번 정해지면 오랜 기간 하브루타 파트너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짝과 우정을 쌓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도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브루타 유대인 정통 하브루타 교육 전문가인 엘리 호저와 오리 켄트의 책을 보면요. 하브루타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어떻게 유대인 전문가에게 훈련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식사 시간을 가진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준비해서요, 같이 드실 때 TV를 끄시고요. 핸드폰도 다 다른 곳에 두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 보고 얘들아 우리 가족 시간을 즐겁게 가져보자 이러시면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엄마 아빠가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수수께끼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이가 수수께끼 주제를 가지고 다른 가족들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2번째는요, 아이들과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대화를 나눕니다.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5분 이상, 10분 이상 대화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믿어야 할 것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혹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공부는 이렇게 시작해요. 도입 질문,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공부 방법이 하브루타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모두 좋은 질문이라고 받아주세요. 그 어떤 질문에도 점수를 주지 마세요. 아, 잘했어. 100점짜리 질문이야.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질문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영어를 했어야 하는데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완벽한 영어를 할 때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아마 지금도 전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수하고 틀리고 막 엉뚱한 말하고 이랬지만 그때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영어로 대화도 하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도 계속 해봐야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익숙해지면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근데요, 부모님들도 좀 질문하시는 법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이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은 절대 그릇된 것이 없으며 오로지 어른들의 빈약하고 잘못된 답변만 있을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도 좋은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부모님도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좋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도록 돕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요. 상대를 이기려고 논쟁하지 말고 지식을 강화하고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 하브루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브루타의 제일 중요한 테크닉은 경청, 듣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말이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타당한 말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대강 듣지 마시고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지 않으세요? 저도 하브루타를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못한 것들만 생각이 나서 엄청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하브루타 교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브루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는요, 관계를 기본으로 질문하고 성장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브루타 강의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